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세포내 정보 흐름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4가지 물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해당 부분을 꼭 펼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행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봐주세요. 162쪽에 있는 해보기 문제죠. 사슴의 털색은 왜 갈색을 띠는 것인가? 이거는 앞에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물음을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건데, 잠시 보면, 자,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갈색깔의 색소를 보일 수 있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멜라닌 합성 요소가 작용해서 멜라닌 합성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멜라닌이 합성되면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들려고 하면 이 사슴은 원래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즉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된 후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작용을 해서 멜라닌이 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멜라닌 색소를 가진 사슴의 털색은 갈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음을 같이 해볼게요.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까닭을 유전자도 집어넣고 단백질도 집어넣어서 관계를 써보자고 했어요. 반드시 그림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지만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장차 멜라닌 합성효소를 만들 이 유전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멜라닌 합성효소가 만들어지죠.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작용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멜라닌이 합성된 거. 그래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줄 끈 부분들 꼭 중요하고요. 2번에 있는 줄친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챙겨 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흰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 멜라닌 합성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봤더니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멜라닌 합성효소를 만들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멜라닌 합성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제대로. 예를 들어 원래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어떤 그 중요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염기 조합이 AGC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염기 한두 개가 변이가 일어나서 ATC 이렇게 변했다고 타요. 그럼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남으로 해서 합성요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합성요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함으로 멜라닌도 합성될 수 없고 결국 흰색 털을 갖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또 물음이 있습니다. 162쪽에 그 밑에서 왼쪽에서 부분을 보면 작은 글자로 물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꼭 풀어봐야 됩니다. DNA에서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20종류의 아미노산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하나의 아미노산은 몇 개의 염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3개의 염기가 만들어주죠. DNA에 3개의 염기가 조합된다라는 용어를 썼고, DNA에 1개, 2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이들이 장차 나중에 어떠한 아미노산, 지정된 아미노산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미노산은 지금 이제까지 중에서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기 염기 조합은 어떻게 20개를 지정할까요? 문제는 지금 2개일 때는 어떨까라고 물어봤는데 3개일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고 2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칸에 DNA에 올 수 있는 염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올 수 있겠죠. 4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또 누구예요? 여기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개 올 수 있죠. 여기 올 수 있는 애들이 또 누구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개죠. 그러면 요렇게 올 수 있는 애가 있다고 쳐요. 아데닌이 3개로 연속되어 있는 3염기 조합.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아데닌, 구아닐 수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을 가지는 3염기 조합도 있겠죠. 또 아데닌, 사이토신을 가지는 염기 조합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염기들이 몇 종류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마지막에는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등등. 맨 마지막에 타이민.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다 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은 거고. 자,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앞부분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애가 4번 올 수 있고, 세 번째 올 수 있는 애가 4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곱해주면 총 64개예요. 즉,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3개의 염기 자리에 4개의 염기를 자유자재로 넣어보면 총 64개의 그 염기 조합이 올 수 있어요. 3염기 조합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까지는 어떤 아미노산을 1번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아미노산 2를 지정하고요. 또 여기 있는 어떤 아이는 또 아미노산 20을 지정해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염기 조합이 지금 64개인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면서 64개의 3염기 조합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면서 아미노산 20개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었냐면 3개 말고 2개만 연속되게 해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2개만 연속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20개 지정할 수 있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시 물어볼게요. 자, 원래는 3염기 조합인데 2개만 넣으면 괜찮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 2개만 만약에 연속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 올 수 있는 아이가 누구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몇 개 올 수 있어요? 4개 올 수 있죠. 여기 올 수 있는 애들이 또 누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개 올 수 있어요.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그 2개의 염기가 연속된 종류가 16개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얘들아, 우리 지금 발견된 아미노산이 몇 개랬어요? 20개죠. 그런데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염기, 연속된 염기가 2개일 경우에는 16종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미노산 나머지 4개, 발견된 4개는 누가 지정할까요? 누가 지정해 줄까요? 우리는 아미노산 4개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20종류를 모두 저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필기를 하냐면, 자, 보면 선생님 밑에 적어놨어요. DNA에서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모두 20종류를 저장할 수 있을까? 답은 없다라고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DNA는 4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누가? 연속된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20종류의 아미노산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칸에 4개, 한 칸에 4가지 올 수 있으면 16개밖에 안 되죠. 16개밖에 안 되므로 DNA 염기조합이 16개밖에 안 되므로 20종류의 것을 모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지금 163쪽에 있어요. 163쪽에 제일 밑에 문제 3번에 있거든요. 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위에 1, 2부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어떤 단백질의 일부가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단백질 일부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최소 몇 개의 염기로 구성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단백질은 원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서 아미노산 30개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에서 총 몇 개? 3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만들려면 생물은 어떤 DNA를 최소 몇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을까? 일단 아미노산 1개를 만들려면 우선 DNA는 3염기 코돈으로 3개가 있어야겠죠. 3염기 조합이 있어야 되죠. 3염기 조합. 코돈이 아니에요. 몇 개? 염기 3개 필요하지. 또 이 아이를 지정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3개의 염기가 필요하고 얘들이 3염기 조합이죠. 또 이 아이를 만들려면 3염기 조합이 필요하죠. 그러면 3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총 몇 개의 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1개의 아미노산당 3개가 필요하니까 30개의 아미노산이면 3개씩 해서 총 최소 90개의 염기는 90개의 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90개가 최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기할 부분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90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연기 조합은 연속된 3연기이므로 3개의 연기이므로 이 단백질의 일부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를 최소 90개의 연기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65쪽에 그 활동지 부분이 있는데요. 활동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165쪽에 보면 결과 및 정리에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으면 대장균에서 인슐린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인터넷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강의로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의 유전자, 인슐린 유전자를 넣었을 때 대장균이 그 인슐린 유전자를 자기도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3연기 조합을 가지고 있고 코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사 번역을 할 수 있고 결국 사람의 그 인슐린 유전자를 자기도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과 대장균이 어떤 그 유전자나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그 언어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아니라 서로 달라요. 사람은 AGTC인데 뭐 대장균은 ABCD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르면 당연히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으면 대장균은 그거를 이렇게 읽어서 해석해서 단백질을 못 만들겠죠. 그런데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은 대장균과 동일한 3연기 조합과 코돈과 심지어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대장균은 3연기 조합, 코돈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람과 대장균은 3연기 조합 코돈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대장균 내에서도 사람 인슐린 유전자로부터 사람에게 합성되는 동일한 인슐린 단백질이 합성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